서성환 회장의 삶과 업적아 모래퍼시픽 창업주, 한국 화장품 산업의 개척자 한국 근현대 기업사에 살아있는 전설. 아모레퍼시픽의 창업자 서성환 회장은 일제강점기의 혼란과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어머니의 손때 묻은 동백기름 한 병으로 창업 신화를 써내려간 인물이다. 그는 반세기에 걸친 기업가 정신과 뚝심 있는 경영 철학으로 한국 화장품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오늘날 아모레퍼시픽이 K-뷰티의 대명사가 되기까지 누구도 쉽게 상상하지 못했던 길을 묵묵히 개척하였다. 제한장 생애의 배경과 어린 시절 일, 출생과 가족 환경 서성환은 1924년 9월 20일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났다. 본거는 달성이며 호는 장원이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진주 지역에 뿌리를 내린 유서 깊은 집안으로 아버지는 검소하고 강직한 성품을 지닌 선비기질의 인물이었고 어머니 윤독정 여사는 생활력이 강하고 특유의 미감과 손재주를 지닌 분이었다. 유년 시절 서성환의 삶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어머니 윤독정 여사였다. 그녀는 집 안에서 직접 동백기름과 분분을 만들어 이웃에게 나눠주었으며 피부를 가꾸는 일에 지극한 정성을 기울였다. 훗날 서성환 회장은 어머니를 가리켜 한국 최초의 화장품 기업인이라고 회고하였을 정도로 어머니의 손길에서 비롯된 미용에 대한 관심이 그의 일생을 이끌어 나갔다. 진주에서 유년기를 보낸 서성환은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도 남다른 향화결을 불태웠다. 진주국립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로 상경하여 더 넓은 세계로 눈을 돌렸으며 이 시기에 이미 자립과 사업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다졌다니 시대적 배경, 식민지와 전쟁의 그늘 서성환이 성장한 1920에서 30년대는 일제의 식민 지배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다. 일본 자본과 상품이 조선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조선인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국산 화장품 한 점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일본산 화장품이 고가로 유통되면서 서민들은 집에서 만든 거친 재료로 피부를 관리해야만 했다. 이러한 환경은 역설적으로 서성환에게 사업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국산 화장품에 대한 절실한 수요가 잠재해 있다는 사실을 직감한 그는 국민이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좋은 화장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을 품게 되었다. 해방 이후 찾아온 짧은 희망은 곧 6.25 전쟁의 참화로 무너졌으나 서성환은 전란의 와중에도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제주장 창업과 초기 성장을, 창업의 씨앗, 어머니의 동백기름 서성환의 창업 신화는 1945년 광복의 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어머니 윤독정 여사가 직접 만들던 동백기름을 상품화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당시 국내에는 변변한 화장품 회사가 전무하다시피 하였고 일제 잔재의 화장품들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서성환은 1945년 서울 중구에 작은 화장품 가게를 열고 어머니의 손기술을 바탕으로 제조, 판매를 동시에 시작하였다. 최초의 제품은 동백향유라는 두발용 기름이었다. 정제된 동백기름에 은은한 향을 더한 이 제품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소비자들 사이에 알려졌다. 이어 크림과 분, 파운데이션 등 기초 화장품으로 품목을 확대하면서 서성환의 사업은 착실하게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어머니는 내 인생의 첫 번째 사업가였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동백기름 한 병이 오늘의 아모레퍼시픽을 만들었다. 서성환 회장 창업 50주년 기념 인터뷰. 태평양화학 설립과 기업의 토대. 1948년 서성환은 사업을 법인 형태로 전환하여 태평양화학공업사를 설립하였다.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정해지고 건국의 열기가 넘쳐 흐르던 때였다. 태평양이라는 사명에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창업자의 원대한 포부가 담겨 있었다.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발상이었으나 이 이름은 훗날의 아모레퍼시픽으로 이어지는 도약의 출발점이 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서성환은 공장을 부산으로 옮겨 피난지에서도 생산을 중단하지 않았다. 전쟁 중에도 여성들이 화장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다. 피난민들로 북적이던 부산 국제시장 근방에서 제한된 자재로 작은 화장품을 만들어내면서 그 불굴의 의지는 오히려 회사의 기초 체력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 서울로 복귀한 태평양화학은 서성환의 지휘 아래 재건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는 국내 최초의 화장품 연구소 설립을 목표로 내걸었으며 제품의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본과 미국의 선진 기술을 적극 도입하였다. 이 시기에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이 훗날 태평양화학의 업계의 선두주자로 도약하는 발판을 놓았다. 제세장 성장과 혁신 1960-80년대 국내 화장품 시장
개척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성화는 단순 생산 후 판매를 넘어 연구개발 R&D 집중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1954년 업계 최초로 화장품 연구실을 설치한 데 이어 1960년대 초에는 본격적인 화장품 연구소를 설립하여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에 나섰다. 당시 국내 기업으로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선택이었다. 서성환이 이 시기 가장 주력한 분야는 원료의 국산화였다. 외화가 부족하던 시대에 수입 원료에 의존하는 것은 기업 경쟁력의 근본적 한계를 의미하였다. 그는 국내 식물 자원과 천연 성분 연구에 눈을 돌려 한방 성분을 화장품에 응용하는 연구를 선구적으로 시작하였다. 이 노력의 결실이 바로 1966년 출시된 국내 최초의 한방 화장품업이 시포마드와 이후의 다양한 한방 화장품 라인으로 이어졌다. 1960년대 중반부터는 방문 판매 시스템인 아모레 방판을 도입하여 유통혁명을 이끌었다. 화장품 판매원이 직접 고객의 집을 방문하는 이 방식은 당시 한국 여성들에게 화장품 문화를 전파하는 강력한 통로가 되었다. 아모레 아줌마로 불린 방문 판매원들은 단순 판매원이 아니라 미용 상담사이자 문화 전파자의 역할을 하였으며 이 시스템은 태평양화학의 폭발적 성장을 이끄는 핵심 엔진이 되었다. 이응 브랜드 전략과 제품 혁신 서성환의 경영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시대를 앞선 브랜드 전략이다. 그는 단일 제품 판매에 머무르지 않고 브랜드별로 차별화된 가치와 정체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한국 화장품 업계에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1971년에는 고급 화장품 브랜드 아모레를 론칭하여 아모레 사랑이라는 감성적 이미지를 소비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 넣었다. 1970년대에는 경쟁이 심화되는 시장 환경에서도 서성원은 오히려 제품군을 다양화하고 프리미엄 라인을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설화수 설의 전신이 된 한방 화장품 연구를 심화시키는 한편 생활용품으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헤어케어, 스킨케어, 색조 화장품을 포괄하는 토탈 뷰티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1980년대에는 국내 화장품 시장의 성숙기를 맞아 전문적인 브랜드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각 브랜드의 독자적인 연구, 개발, 마케팅 기능을 부여하는 멀티 브랜드 전략을 체계화하였으며 이는 오늘날 아모레퍼시픽이 설화수, 라네즈, 마몽드, 이니스프리 등 다양한 브랜드를 운영하는 구조의 원형이 되었다. 3. 생산시설 현대화와 기술 투자 서성화는 경영 일선에 있는 내내 연구개발 투자를 결코 줄이지 않았다. 경기가 침체할 때조차 연구소 예산만큼은 삭감하지 않는 것이 그의 불문율이었다. 1980년대에는 수원의 대규모 생산 단지를 조성하여 최신 설비를 갖춘 공장을 건설하였으며 이 단지는 이후 아모레퍼시픽 글로벌 생산의 핵심 거점이 되었다. 특히 한방 원료의 과학적 분석과 표준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서성원의 탁월한 선견지명으로 평가받는다. 경쟁 기업들이 서구의 첨단 합성 원료 연구에 집중할 때 그는 수천 년 한의학의 지혜를 현대 화장품 과학과 접목하는 길을 꾸준히 탐구하였다. 그 결과물이 바로 훗날 설화수 브랜드의 핵심 성분이 된 자음단단 복합 성분이다. 제내장 해외 진출과 글로벌 비전 1. 한국 기업 최초의 해외 진출 도전 서성원의 가장 대담한 결단 중 하나는 일찌감치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한 것이다. 1960년대 후반 이미 동남아시아 시장 조사에 나선 그는 한국 화장품도 반드시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는 당시 국내 기업들이 내수 시장 안에서만 경쟁하던 시대적 통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다. 1980년대 초 태평양화학은 미국 뉴욕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였다.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인식이 전무하다시피 하던 때에 서성원은 과감하게 뉴욕에 백화점 입점을 추진하였다. 초기 수년간은 적자가 이어졌으나 서성환은 철수를 거부하였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프랑스 파리 진출 역시 서성환의 글로벌 비전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세계 최고의 미용 화장품 도시에서 한국 화장품의 경쟁력을 증명하겠다는 목표로 파리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다. 비록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으나 이 도전은 후임 경영진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정신적 토대와 시장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아시아 시장 개척 서성환은 지리적 또 문화적 친연성을 가진 아시아 시장, 특히 중국과 일본에 대한 전략적 집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90년대 초 중국이 시장 개방을 확대하자 태평양화학은 발빠르게 중국 합작 법인 설립에 나서
상하이와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 거점을 마련하였다. 서성환이 특히 강조한 것은 현지화 로컬리제이션 전략이었다. 단순히 국내 제품을 수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 소비자의 피부 특성과 미용 문화를 깊이 연구하여 그에 맞는 제품과 브랜드를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 철학은 이후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아세안 시장에서 현지 특화, 브랜드와 제품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데 핵심 원칙으로 작용하였다. 제5장 경영 철학과 인재 경영일, 핵심 경영 철학, 연구와 품질. 서성환의 경영 철학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연구와 품질품이다. 그는 평생 동안 이 두 가지 원칙을 결코 양보하지 않았다. 제품 원가를 낮추기 위해 품질을 희생하는 편법을 철저히 배격하였으며 단기 이익을 위해 연구 투자를 줄이는 것은 기업의 미래를 팔아먹는 행위라고 경고하였다. 아름다움으로 세계에 기여한다는 그의 기업 이념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었다. 서성환은 화장품이 여성의 자신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고 믿었다. 제품 하나하나에 깃든 정성과 미감은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이 그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었다. 좋은 화장품은 단순히 피부를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마음을 밝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한 병의 크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서성환 회장, 임직원 훈화의 인재 경영과 조직 문화. 서성환은 사람이 기업의 전부라는 인식을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학벌보다 실력을, 경력보다 열정을 중시하였으며 여성 직원을 존중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경영 방침으로 삼았다. 1960년대부터 여성 연구원과 여성 관리자를 채용하기 시작한 것은 당시 한국 기업 문화에서 매우 선진적인 행보였다. 그는 임직원들을 아모레 가족으로 여겼으며 직원 복지와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였다. 사내 교육 체계를 정비하고 해외 연수 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이 세계를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오랫동안 근속한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이유와 배려는 아모레퍼시픽 조직 문화의 미덕으로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다. 또한 서성환은 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였다. 경쟁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기려 하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단기적 성공을 가져올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을 망치는 길이라고 가르쳤다. 그의 이 같은 윤리 경영의식은 아모레퍼시픽이 수십 년간 업계 신뢰도 1위를 유지하는 토대가 되었다. 3. 후계자 육성과 세대 교체. 서성환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후계자 육성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의 장남 서경배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곁에서 경영을 배우며 경영 수업을 쌓았고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최악의 경영 환경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경영권을 이어받았다. 서성환은 경영권 이양 이후에도 회장으로서 후임 경영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경영 세부 사항에 일일이 간섭하기보다는 큰 그림과 원칙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다. 내 역할은 더 이상 경영자가 아니라 회사의 정신적 버팀목이 되는 것이라는 말에서 그의 성숙한 리더십 철학이 잘 드러난다. 제6장 사회공헌과 문화사업일, 교육 지원과 인재 양성. 서성환은 사업으로 얻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기업인의 의무로 여겼다. 그의 사회공헌 활동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교육 지원이었다. 1973년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업은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인재를 키워내는 데 기여하였다. 서성환은 특히 여성 교육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여성이 교육받고 사회에서 당당하게 활동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여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이는 결국 화장품 산업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 등 여성 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그 실천이었다. 1. 미술 문화 사업과 문화재단. 서성환의 또 다른 중요한 업적은 미술과 문화 사업에 대한 지원이다. 그는 미술 작품을 단순한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소중한 자산으로 여겼다. 한국 근현대 미술 작품을 수집하고 보존하는데 오랫동안 힘을 기울였으며 이렇게 모인 컬렉션은 훗날 아모레퍼시픽 미술관 FMO의 핵심 소장품이 되었다. 1979년에는 태평양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문화, 예술, 학술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섰다. 화장 문화와 뷰티 산업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기록하고 알리는 사업도 이 재단의 주요 활동 중 하나였다. 서성환은 한국의 전통 미용 문화가 세계에서 인정받을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으며
이를 발굴하고 현대화하는데 개인적인 열정을 쏟았다. 3은 녹차 산업 육성. 서성환의 사회 공헌 중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업적은 국내 녹차 산업의 육성이다. 1970년대부터 제주도와 전남 보성 지역에 차밭을 개발하는 데 투자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화장품 원료 확보 차원을 넘어 쇠퇴하던 한국 전통 차 문화를 살려내는 사업이었다. 제주 서광다원 서광은 그 대표적 결실로 오늘날 관광 명소이자 친환경 농업의 상징이 되었다. 서성원은 녹차가 뛰어난 항산화 성분을 지닌 화장품 원료로도 탁월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체계적인 재배, 연구, 제품화 과정을 확립하였다. 그 결과 탄생한 아모레퍼시픽의 그린티 스킨케어 라인은 K-뷰티의 대표 상품군으로 세계 각지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서성환의 이 결단은 기업의 이익과 지역 사회의 발전, 전통 문화의 보존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탁월한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제7장 주요 연역 및 법적 연표 1924년 경상남도 진주 출생 9월 20일 1945년 광복 구 서울 중구에서 화장품 제조 판매 시작. 어머니의 동백기름을 상품화 1948년 태평양화학공업사 공식어 설립 1950년 한국전쟁 중 부산으로 공장 이전 생산 지속 1954년 업계 최초 화장품 연구실 설치 국내 화장품 과학화의 시초 1960년대 방문 판매 시스템 아모레 방판 도입다. 전국적 유통망 구축 1966년 국내 최초 한방 화장품 시리즈 출시 1971년 고급 화장품 브랜드 아모레 론칭 1973년 장학재단 설립 사회공헌 사업 본격화 1979년 태평양복지재단 설립 문화예술 지원 시작 1980년대 수원 생산단지 조성 미국 후 프랑스 등 해외 법인 설립 1990년대 중부 갑작 법인 설립 아시아 시장 개척 1997년 경영권을 장남 서경배에게 이양 2003년 태평양화학에서 아모레퍼시픽으로 사명 변경 서경배 체제 2003년 서울시 문화상 수상 등 각종 사회 문화공로 포상 2003년 별세 5월 6일 향년 78세 재해덜장 역사적 평가와 유산 1. 한국 화장품 산업의 창시자 서성환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없는 것을 만들어낸 창조의 정신이다. 그가 사업을 시작할 당시 한국에는 변변한 화장품 회사가 없었다. 오직 의지와 어머니에게서 배운 미용의 지혜, 그리고 국민에게 좋은 화장품을 공급하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시작한 작은 가게가 반세기 만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한국 근현대 기업사의 위대한 장을 장식한다. 오늘날 아모레퍼시픽은 매출 4조 원대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여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설화수, 에라네즈, 마몽드,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 수십 개의 브랜드가 K-뷰티의 선봉에서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서성환이 1945년에 내린 그 작은 첫 걸음이었다. 1. 선구적 경영 유산 경영사사 관점에서 서성환은 여러 면에서 시대를 앞선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기업 부설 연구소 운영, 브랜드 중심의 마케팅 전략, 방문 판매를 통한 유통 혁신, 한방 성분의 과학적 상품화, 해외 시장 조기 진출 시도 등 그의 경영 이니셔티브 하나하나는 당대의 상식을 뛰어넘는 혁신이었다. 특히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그의 신념은 오늘날 K-뷰티가 세계 뷰티 시장에서 하나의 독자적 범주로 자리 잡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철학적 토대가 되었다. 서구 화장품의 성분과 트렌드를 모방하는 데 그쳤다면 아모레퍼시픽은 결코 지금의 위치에 오르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는 또한 ESG 경영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환경 녹차 농업 사회 장학 문화 재단 지배구조 윤리 경영 면에서 지속 가능한 기업을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현대 경영학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확히 부합하는 경영자였다. 3.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서성환의 업적은 기업 경영의 영역을 훨씬 넘어선다. 그가 일군 화장품 산업은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특히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방문 판매원으로 일한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가게를 꾸리고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근대화와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다. 녹차 산업 육성을 통해 제주와 보성 지역에 새로운 농업 경제를 일으킨 것, 한국 근현대 미술을 수집도 보존하여 문화유산의 명맥을 이어온 것, 수천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인재를 길러낸 것,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서성환은 단순한 기업가를 넘어 한국 사회의 풍경을 바꾼 인물로 역사에 남아있다. 사업이란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든 물건으로 사람들이 기뻐하고 내가 운영하는 회사로 많은 가족이 행복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서성환 회장. 말년의 회고 맺은 말. 한 병의 동백기름이 남긴 세기의 이야기. 서성환 회장의 삶은 개인의 성공 스토리이기에 앞서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관통한 기업가, 정신의 서사시다. 일제 식민지에서 태어나 전쟁의 참화를 겪고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서 어머니의 지혜 하나만 믿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세계가 주목하는 뷰티 기업의 초석을 닦았다는 사실은 지금 생각해도 경이롭다. 그의 성공 비결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하면 원칙을 지키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라 할 수 있다. 품질과 연구에 대한 타협 없는 원칙.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유연함. 의 두 가지가 반세기의 세월 동안 아모레퍼시픽을 지켜온 힘이었으며 서성환이 그 정신의 원천이었다. 2003년 5월 세상을 떠난 서성환 회장이 남긴 유산은 유형 유해 기업 자산에 그치지 않는다. 그가 뿌린 씨앗은 오늘도 K-뷰티라는 이름으로 세계 방방곳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으며 그의 이름은 한국 기업사와 문화사에 영원히 새겨져 있다. 어머니의 동백기름 한 병에서 시작된 작은 꿈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결실을 맺기까지. 그 여정은 앞으로도 수많은 창업가와 경영인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서성환 1924 9 20에서 2003 5 6 5 6